싶은 교육 채널. 자,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목표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 독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분야들을 내가 현장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행위들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치료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야들은 제외를 시키고 치료에서의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말로는 관리, 감독, 지휘, 통제, 지도, 교수 이런 말들로 옮겨지면서 한 사람에게 어떤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특히 치료 분야에서는 당연히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장에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데요. 그럴 때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전문성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있던 치료사들은 성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만남을 보통 저희는 한마디로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비전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사를 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치료사에게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자기의 지혜를 나눠준다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그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자기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내가 만약에 아직은 미숙한 치료사인데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렇죠?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치료사가 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비전을 받을 때 이 만나고 있는 분에 대한 것도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 감독자가 당연히 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방안을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치료사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슈퍼비전은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치료사의 발전, 발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자에 대한 보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보통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4개의 활동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훈련에 대한 측면입니다. 즉,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슈퍼바이치, 즉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치료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적정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슈퍼바이저에게 옵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는 이 사람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켜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적인 부분 또는 지난번에 들으신 면접을 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문입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묻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슈퍼바이지가 치료를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면 답을 드리는 그런 활동이 바로 자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나오는 활동은 상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의 상담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 치료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겠죠. 그렇죠? 또한 지금도 이분을 만나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한계점을 본인이 느끼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치료사에게도 위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더 전문가인 그 슈퍼바이저가
이 치료사를 만나서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그 사람만의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치료자로서의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자리는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보여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그럼 당연히 이제 그분은 자문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시켜주는 그런 측면인 거죠. 물론 동시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지적, 그 다음에 보완,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슈퍼비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즈가 긴밀하게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게 중요하고요. 또한 동시에 슈퍼바이저가 원하는 부분을 슈퍼바이저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슈퍼바이저들은 일단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 부분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들은 슈퍼바이저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좋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이 관계는 따뜻함, 그 다음에 수용,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 신뢰가 매우 중요한 바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슈퍼바이저들은 자기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내가 만나는 분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바탕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슈퍼바이저들은 당연히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될 텐데요. 그들에게도 유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유능한 사람이냐에 대한 측면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에 대한 공개를 잘 해주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여기서는 이 전문가도 옛날에는 전문가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는 그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이런 공개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에 실험적인 분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무엇이냐면요. 슈퍼바이저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무엇인가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허용적인 분위기인데 당연히 슈퍼바이저들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지라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 비난만 한다면은 사실은 좋은 슈퍼바이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동시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시켜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슈퍼비전 관계도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수련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상담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기간에 따라서 또는 정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즉,
고급인 분들은 그만큼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초급은 그에 반해서 매우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당연히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식으로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원고에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급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급이나 고급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조금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간 단계의 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고급 지도사라고 한다면은요, 이분들은 곧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심도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알맞은 것들을 주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 이런 건 가능합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이 사람이 분명 지금 중국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내용들은 초급들이 보통 물어보는 거다. 그래도 지금 이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왜 물어봐? 라고 거부를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주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요. 이 분야에서는 슈퍼비전을 할 때 주로 어떤 부분들을 보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크게 6가지로 구분을 지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대상자가 있겠죠. 그렇죠?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대상자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접수 면접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검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치료사가 면접을 했고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면접을 잘 했는가, 평가를 잘 했는가 이 부분을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목표를 수립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곧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 부분들을 잘 했는가에 대한 결과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그 다음에 보게 되는데요. 보통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목표가 너무 과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 시간 동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세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도달을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목표를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도 그렇게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료를 고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거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료를 고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수사들이 분명히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책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는 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고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들은 이미 그 자료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은 이런 자료를 제외를 시키고 대신 어떤 것들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까지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저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활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표와 동시에 자료를 고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목표와 자료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개의 구조가 유기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활동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꾸라고 역시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시간이라든가 등등을 또 고려해서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가름을 하는 것도 슈퍼바이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로 하여금 아직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획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려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녹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했으면 그 한 회별로 일지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지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지를 왜 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것은 치료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보통 한 번만에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지를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지는 그 시간만의 기록이 아니라 전체 그 치료에 대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적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진행한 내용을 녹음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일지까지 남겼다면 저희는 이것도 슈퍼비전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또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들은 가장 소중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저희는 슈퍼바이저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슈퍼바이저들의 보고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녹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현장이 없지만 상황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일지를 적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이 슈퍼바이즈 치료사가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슈퍼비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어서 보는 측면들은 무엇이 있냐면 반응을 잘했는가. 즉 치료사의 입장에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발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또 다른 반응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적절한 반응을 했는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공감을 잘해주고 있는가.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마음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치료사들은 당연히 어려움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토로를 하기 때문에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경청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반응, 공감, 경청, 수용 이런 부분들은 상담치료의 기본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라서요. 이것도 슈퍼비전을 할 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요소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치료에서의 슈퍼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슈퍼비전은 앞서 전문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성립이 되려면 슈퍼바이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슈퍼바이치, 즉 치료사들이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어딘가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는 그 내용들을 받은 뒤 정리와 그다음 점검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교육, 훈련, 자문, 상담, 평가 등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치료사에 대한 성장 발달을 돕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담자에 대한 보호를 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도 만약에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자 한다.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즉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성장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도 보호에 대한 측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슈퍼비전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원고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